네, 황만근의 성석재입니다. 성석재 소설 황만근이 이렇게 말했다. 네, 제가 새벽에 지금 운전하고 와서 앞부분에 약간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그 황만근 씨를 이해하는 그 민씨 있지 않습니다. 민씨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황만근은 그 민씨와 술을 마시면서 이런 얘기예요. 큰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빚을 내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를 또 황만근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간 비판하면서 자기 소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책이 없지만 첫째는 황만근이 어머니가 팥죽 할멈 같이 오래오래 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황만근은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죠. 그래서 황만근이 우리 자기 어머니 힘없고 그렇게 그냥 나약한 어머니가 팥죽 할멈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소원이고 두 번째는 여우 같은 아내 여기 마누라라고 여우 같은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그 아들을 낳아서 그 다음에 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 저수지에서 어떤 자살하려는 처녀를 아가씨를 구하고요. 인연으로 그 아가씨와 아들을 낳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사라진다. 이런 내용은 하나의 사회 설화적인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토끼를 만나는 설정은 이 소설이 이 작품의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동화적으로 만드는 해학적이면서 아주 재밌게 만들어가는 이 소설 성석재만의 가지고 있는 성석재 작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유한 해학과 익살 아주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 책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을 백리나 되는 길을 달려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황만근 여섯째 줄을 보시면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아까 염습 같은 거 남들이 싫어하는 거 시체 죽은 사람 시체 닦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시체도 닦고 그다음에 이렇게 예를 갖춰서 염습하고 사녁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이 또 좀 양심 있으면 함께 해야 되는데 모든 힘들고 굳은 일은 황만근 씨에게 다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서슴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똥구덩이입니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어려운 일이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황만근 씨는 그 누구보다 잘했고요. 또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마을길에 풀 깎기 또 도랑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등등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한 돼지에게 때때 옷을 입히는 것.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고 힘들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동네 일을 그 다음에 남의 일 마을 사람들의 일 자기 일보다도 굳은 일을 앞장섰고요. 그는 언제나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가 아니고 대가는 없거나 동네 일일 경우에 아무 대가도 없었고 반값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농사 하루에 일당을 5만 원, 10만 원 줄 때 황만근 씨는 반도 못 받은 것이죠.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경기와 함께 하는 경우 공치사가 따랐습니다. 만근입니다. 그래서 만근을 방근이라고 그랬죠. 방근아, 너는 우리 동네 아이고 어디에 임정 없는 데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나 진작에 굶어 죽었다. 죽어도 죽었다. 앞만 봐보라도 우리한테 고마울 줄 알아야 된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착한 사람은 더 착하기 때문에 더 잘해줘야 되고 더 마음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요. 약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거.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그거는 제국주의 같은 거 식민주의적인 사고죠. 우리가 버스 탈 때 오늘도 제가 고속버스인데 어떤 동남아 분인데 부산 가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한국말로. 한국말 잘 못하시면. 그래갖고 제가 시간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부산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옛날에
피하거나 말 안 하거나 어떤 옛날에 어느 분들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반말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네팔, 뭐 인도네시아 여기 가까운데 그 제일 많은 그 태국은 그래도 좀 살만한 국가입니다. 태국 그 치앙라이 위에 어디죠? 버마 지금 미얀마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시는데 그분들이 자기도 알아요. 얼마나 가난한지 한국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고 또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그 민족이 다른다는 이유 때문에 또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굉장히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황만근 씨도 이렇게 약자이기 때문에 무시당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일수 좀 더 보살펴줘야 되는데 저 사람 장애가 있으니까 저분은 약하니까 가난하니까 무시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돌아가신 젊은 과부나 혹은 연세 많은 그 과부란 말도 원래 쓰면 안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 막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혹은 엄마 아빠 없는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엄마 안 계시거나 그런 분을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약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가난하거나 그 다음에 어디 기댈 데 없는 분들 먹을 것도 없고 하루 세 끼는커녕 하루 한 끼 연명하는 분들 에어컨 선풍기 없이 쪽방에 사는 분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오히려 강자가 이렇게 살아남고 강자가 존경받고 사회에 성공한 사람만이 존경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높은 사람들이 그에 맞는 존경받는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다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게 우리 게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분들이 재물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 잘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 생활하면서도 우리 환경 담당하는 청소해 주시는 우리 분들 계시죠. 먼저 인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학교 직원이 되시는 교직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학교 버스 탈 때 젊은 분이 있는데 제가 먼저 인사하면 저도 기분 좋고요. 그다음 버스 정류장에 여기 회사에서 나오신 연세 많은 분도 있고 또 젊은 직원도 계신데 제가 먼저 인사하면 저도 기분 좋고요. 그래서 버스 탈 때도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고속버스나 혹은 버스 타고 내릴 때 먼저 인사해 주면은 좋습니다. 버스 이렇게 고속버스, 시외버스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일일이 다 인사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긴장되죠. 모든 순간에 긴장해서 버스 타고 운전하시는데 그분들은 일일이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나가면서 그분이 버스 기사님이 말씀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목례할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삶의 지혜고 그것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황만근처럼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멸당하고 아니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황만근과 농촌 사회 현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강자와 약자,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고 모든 걸 뺏어가는 거 이거는 제국주의 논리입니다. 남성 우월주의적인 논리고요. 이거는 페미니즘 그런 논리 떠나서 강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무시하고 집에 온갖 재물과 가지고 있는 거 많이 있는데 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염소 한 마리 아니면 양 한 마리 뺏어가는 거 이런 것도 나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IMF 위기를 맞은 농촌 현실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현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정 없고 메말라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말 했습니다. 황만근 씨한테 방근아 우리 동네 알고 뭐고 너는 읍내 같은 데 갔으면 굶어 죽었는데 우리 마을에 살기 때문에 너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라.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먼저 인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사실 황만근 씨가 착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황만근 너 우리 동네 사는 거 감사하게 여겨라. 우리 마을이니까 너 같이 바보 같은 황만근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또 좀 위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또 이렇게 보시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황만근이 실종됐다는 거, 이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저는 여기가 소설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면 처음에 발단 부분이 이 작품 전체 황만근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 씨의 집으로 모입니다. 그 다음에 진심으로 걱정한 사람은 거의 없고요. 민씨, 도시에 살다가 이 마을에 들어온 귀농한 민씨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발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개 부분은요. 전개는 황만근의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도 좀 느리고 행동이 어눌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희생할 줄 알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어머니와 황만근 씨 아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면서 마을의 온갖 구제를 돌바탕한다고 말씀드리고, 여기가 전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는 농민 걸기 대회를 앞둔 전날 밤 이장은 황만근에게 황만근 씨가 우리 마을 대신에 군청까지 가서 경운기 타고 100리나 되는 경운기 타고 100리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100리나 되는 경운기를 타고 참가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고 당부합니다. 여기가 위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절정 부분입니다. 절정은 아까 말씀드린 황만근이 민씨와 술을 마시고 큰돈을 벌기 위한 욕심이 없다는 것과 그 무리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빚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민씨가 잠든 사이에 황만근 씨는 마을을 대표해서 경운기를 몰고 머나먼 백리길을 갑니다. 그래서 군청으로 떠나고 그 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입니다. 황만근 씨가 군청으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절정 부분이고, 결말 부분은요. 황만근은 죽어서 돌아온 겁니다. 시시로 돌아온 것이죠. 경운기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그 날 민씨는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황만근의 죽음에 대해서 애석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런 내용이 없는데, 황만근 묘비명을 써주고 민씨가 묘지명에다가 써준 다음에 다시 농촌 생활에 실망하고요. 민씨는 다시 대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만근을 위해서 묘비명에 써줍니다. 민씨는 도시에 귀농한 인물이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황만근의 죽음은 마을 사람들, 현대인을 대표하는데요. 현대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현대인에 대한 비판이고, 선한 황만근을 대조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90년대 농촌 현실과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아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메말라가는 현대인의 인정을 풍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는 쉽습니다. 관용과 배려, 그다음에 착한 사람,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거, 착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행동이 어눌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만근 씨의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을 사람들, 현대인의 삶을 대조하는 것이죠. 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계 시민주의가 80년대 후반,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화두로 하나의 거대한 화두를 넘어서, 화두가 아니고 담론으로, 거대 담론이 되었는데, 미국의 에피아라는 분이 이렇게 세계 시민주의, 옛날에 우리가 한국말로 코스모폴리턴이나 카스모폴리턴, 세계 시민주의, 옛날에 우리 과거에 중학교 때인가 백범 김무 선생님께서 사회동포주의라고 번역했는데, 지금 세계 시민주의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의 코스모폴리턴 세계 시민주의인데, 세계 시민주의에 대해서 관련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석재가 드러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와 세계 시민주의가 관련이 된 것인데, 세계 시민주의는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삶의 전통 가운데서 개인의 개별성, 개인의 정체성, 개인의 독립성, 개인의 주체성과 그리고 우리 각각의 인격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 세계 시민주의인데, 이것은 인간의 삶과 연결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혹은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아 부모님을 잃거나 어릴 때 이렇게 그 요즘에는 고아원이란 말을 안 쓰는데 이런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엄마 아빠가 버리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 참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사회 단체에서 고3 때까지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독립해야 되는데 사회기관에서 그 옛날에 고아원이었지만 요즘엔 사회단체 그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는데 사회단체에서 고3이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은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도 없고요. 취업 자리도 없고 그래서 많이 또 나쁜데 빠지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빠지는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거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사회기관에서 이렇게 학교도 보내고 같이 생활하지만 고3 이후에 자립해야 되는 현실, 대학 등록금, 대학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로 나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또 나쁜 데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분, 여기서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어디 멀리 떠나거나 그 다음에 혼자 살거나 아니면 많은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사는 분이 있어요. 뭐 아니면 가난한 분, 특히 그 장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 이상한 시각으로 우리 우월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도 잘못된 것이고 동정하고 애타게하는 건데 그것도 순수하면 괜찮은데 나는 건강하고 좀 사회적으로 잘나고 돈이 많으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월의식 같은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과 그 하나의 그 삶의 주체로서 존경받아야 할 그 인격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인간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요. 그 우리의 목적과 의미를 꿰뚫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는 개인의 개별성과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그 아픔을 사회적으로 확장시켜서 이거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다음에 5대 6대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긴장과 갈등을 좀 축소하고 줄이고 그 시민사회, 지금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인격이 존중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이걸 하나의 사회적 구조적 담론으로서 가지는 그 가치를 인과론적으로 밝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아름다운 논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하는 가치겠죠. 그래서 에피아입니다. 코아메 앤서니 에피아란 분은요,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요, 인종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인종과 계급, 계층, 사회성, 제국주의, 식민주의, 민족주의 같은 이슈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다 읽어보진 않고요. 영어로 된 책에 다 읽어보진 않고 좀 부분적으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서로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흑인과 흑인이란 말씀 안 됩니다. 우리가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그 다음에 미국인, 백인들, 이런 인들의 그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 인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유형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적인 행위자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계신 많은 원주민들 있죠. 행위자입니다. 그리고 행동 가능성이, 그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 유럽의 열강들이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20세기 초반까지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하나의 그 짐승 취급했고요. 그 노예로 팔아갔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수많은 분들을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그분들도 인격이 있는 존재인데 전유하거나 빼앗거나 침탈해서 생명을 이렇게 내다판 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정체성과 그 인간의 그 가치, 인간의 주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간을 억압하는 그 잘못된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를 비판하고 노예를 판매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인간을 노예화시켜서 판매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아프리카 원주민의 행동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의 문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근 영화 보니까 독일 군인들이 2차 대전 때 개고기를 이렇게 캔으로 1917인가 최근 나온 영화 보니까 지금 개고기 먹으면요 굉장히 비판받습니다.
비판받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게 없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끝나고 이렇게 또 어디 가서 개고기 먹고, 그건 옛날이었습니다. 중국 대학생들이 많이 먹는데요. 북한은 또 먹을 게 없어서 단고기 이렇게 먹었는데, 개고기를 지금 먹으면은 요거도 먹습니다.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문화 상대적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또 원숭이 이렇게 골 있지 않습니까? 해골을 이렇게 해골 요리 먹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문화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1917년 1917 영화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개고기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그 당시 시대이기 때문에 또 그 사회적인 맥락, 상황적인 시대에 전쟁 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한 식량으로서의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개고기 먹으면은 동물 학대가 되고 욕을 얻어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시대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 개고기 먹는 문화 우리가 굉장히 비판 받았습니다. 옛날에 프랑스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죠. 반려견의 시대이기 때문에 강아지도 지금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프리카 원주민의 행위를 무조건 다 인정해 주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즉 북한이 갖고 있는 그 김일성 지배 체제, 김일성, 김정일, 지금 그 뚱뚱한 거죠, 김정은, 얘들이 하나의 그 우상화가 돼서 하나의 그 정치 지도자로 존경받고 우상화된 거는 마치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임금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민족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우상, 개인을 그 공산주의, 그 위에 있는 공산주의 체제 메뉴에서 모든 권력과 그다음 식량과 자원과 경제와 명예와 권력을 독점하는 그 정말 작은 이런 북한 주민들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북한 공산주의 체제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착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같은 민족주의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은요, 우리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세계 시민주의는 온 인류가 하나가 된다. 그게 말이 그렇지 정말 어려운 담론이에요. 영국에서, 미국에, 독일에서 그 갈등이 있어. 민족 간의 갈등이 있는데, 해외 이민들 다 받아들일 때 지금 영국의 그 정치를 잃어가고, 프랑스 한 도시 자체가 지금 프랑스 갖고 있는 그 민족성 완전히 말살되고요. 또 독일도 지금 그렇고 있고, 그래서 이민 문제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렇다고 안 받아들이냐,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들일 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민족. 그래서 지금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세계 시민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자. 그거는 말은 쉽지만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는 민족주의를 인정해야 돼요. 그 민족이 갖고 있는 독특한 민족성과 민족주의, 민족 공동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민족 공동체의 가치 자체를 그렇게 무시하면요, 세계 시민주의는 하나의 허구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칸트가 말한 거,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유로운 세계가 될 수 있다. 지금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는 우리 각각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민족주의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가 되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각각의 한민족, 그 다음에 일본 민족, 아니면 미국, 영국 민족, 독일 민족, 각각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 인종들이 갖고 있는, 민족들이 갖고 있는 개별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고 하나가 되자.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사고로, 도덕적 기준으로 세계를 바라볼 때 수많은 모순과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옛날에 식인종 문화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분은 소고인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상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 아프리카 식인이라는 문화가 있다.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식인 풍습,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하고 반생명적인 것이죠. 그거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그 쌍둥이 말씀드렸습니다. IGB 이보. 아체베라는 그 세계적인 작가가 태어난 거, 나이지리아 이보족, IGBO, 익보인데 발음은 이보입니다. 이보족은 아이 태어나면 쌍둥이 숲에다 버려 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가치죠. 생명 가치는 그거는 그 원주민, 그 아프리카 주민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소수 문화가 존중하는 그 현대 혹은 아시아 우리들이 존중하는 혹은 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존중하는 생명 존중 사상과는 배치되기 때문에 그거는 마땅히 버려야 되거나 비판받아야 할 문화적 요소죠.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는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해서 계몽된 세계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19세기, 18세기 혹은 그 전에 그 계몽주의 자체가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 인간의 이성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교수님들이 철학이나 이렇게 또 가치를 공부하더니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계몽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 이성이 갖고 있는 거, 계몽주의, 이성주의가 옳다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같은 참혹한 전쟁은 발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도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이성이 있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전쟁은 또 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 문화도 인정해야 되고 각각 민족이 갖고 있는 전통 문화에 가지고 있는 모순 같은 것도 그래서 그 세계 시민주의 갖고 있는 그 담론이 하나의 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계 시민주의가 주창하는 가치는 중요하지만 다른 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관용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른 민족을 지배하거나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 한국 문화가 유럽 문화의 그 만남이 충돌로 이루어질 때는요, 그런 지속적인 문화 교류와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으로 자기 자신의 틀만 옳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갖다가 비판하는 건 나쁜 거지만, 아까 아프리카의 쌍둥이 벌여서 죽이는 거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아이들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성인식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지금 쉽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어린아이 생명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여기 태국 같은 데 가보면 태국과 미얀마 같은 데 목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평생 여성으로 태어나면 목에다가 이렇게 뭐죠 그거? 관광객들이 보기 그렇지만은 그 무거운 쇠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있는 거, 그것도 아름다운 문화라고 하지만은 그 여성들 어린 여자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그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문화는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와 시대의 다른 사회, 다른 문화,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타인들과 교류는 불가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작품, 황망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문학작품에 접목되는 것인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건강하고 지적으로 약간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감을 드러내는 거, 이거는 하나의 생명력이 있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지만 존중해야 됩니다. 특히 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존중받아야 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동양과 서양을 넘나들어서 인간의 삶의 질서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의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한다는 것과 또 잘못된 사람이 이렇게 덮어주는 것, 관용도 중요한 가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황망군도 약한 분이죠. 정신적으로 좀 약간 각양각색. 이 마을 신들에서 약한 사람인데 각양각색이고 그 정신적으로 약하다는 것 때문에 탐구하거나 받지 말아야 할 그런 그런 약한 분이 아니고요.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분의 삶은, 다니는 삶의 양식은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 시민주의나 아니면 이 작품, 성석재가 드러내는 가치, 세계 시민주의의 그 기획은요, 인간의 삶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관용과 이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대화하고,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하나의 굉장한 그 피조물로서 인간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부패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는 문화적 차이도 인정해주고, 문화적 차이, 개인의 그 개별성과 그다음에 하나의 대립이 아니고 대립과 갈등보다는요,
문화적으로 혼종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에서 상호를 존중하면서 이분법적인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강한 자와 약자, 부자와 빈민, 금수저와 흑수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 잘못된 가치, 강자 논리를 해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바를 갖다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93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 인간과 인간 간의 그 성격, 또 하나는 우리가 황만근 씨는 약하지만 우리가 존경받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굉장히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봤는데 또 뒤에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세계 시민주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주의는 하나의 철학이고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렵던데 그런데 세계 시민주의 가치는 또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식민적 가치고 제국주의 논리, 강자 논리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황만근 씨처럼 약자가 존중받아야 되고 약자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오히려 착한 사람이 무시당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라는 것을 성석재 작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